창에서 소상공인 상권 분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 나오죠. 클릭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에 접속이 됐고요. 자, 이걸 사용하시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로그인을 하시려면 먼저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회원가입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릴 건 상권 분석 메뉴에 보시면요, 여기 상권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메인 화면에서 여러분이 여기 상권 분석 바로 가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한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값을 여러분 매장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라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단계가 뭐냐면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역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가 있죠. 지도에서 위에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서울에 저는 강남구,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압구정동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압구정동으로 오랜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가 압구정동으로 이동이 됐고요. 그 선택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도를 위치시켜 놓고 이 옆에 선택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선택하시기 전에 일단 지도의 기능부터 또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도를 확대해서 보실 수 있고요. 축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스카이 뷰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로드 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도에 있는 서비스가 여기에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를 재시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이버나 카카오 맵 등에 다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고 싶다. 클릭하시고 ESC 키 누르시면 이렇게 거리가 1km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요거 없애고 싶으면 X자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면적을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도 기능이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나들 가게나 우수 프랜차이즈 100년 가게 한번 눌러볼까요? 있다면 여기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시설물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관공서가 어디 있겠구나. 금융기관 보시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학교, 지도상에서 문화, 호텔, 교통 등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분석하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하셔야지 상권 분석이 가능하겠죠. 자, 우리 어디를 분석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제가 한번 요즘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서초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여기 교대역 쪽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대역도 보시면 교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 교대역이 있죠. 그리고 교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교대역 8번과 9번 출구 쪽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 교대역 8번, 9번 보이시나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요. 자, 여기 8번, 9번 출구 쪽이고요. 이쪽에 가시면 이제 유명한 고깃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상권을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단계 영역 선택하는데 보시면 원형이 있고 반경이 있고 다각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다각형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각형을 클릭하고요. 지도 위로 가셔서 자, 선택하고 싶은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쭉 이동하시고 또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시 이동. 클릭하고 마지막 지점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자, 봅시다. 자, 여기다가 제가 상권명을 넣으면 됩니다. 교대역 8번 출구라고 쓰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지금 로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마 요 영역 안에 있는 점포들이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선택한 영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업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업종은 여기서 우리 갈비 삼겹살로 한번. 여러분들이 업종을 선택하실 땐 여기 보시면 음식 있죠? 생활 서비스, 소매, 관광, 여가, 오락, 스포츠, 학문, 교육, 숙박, 부동산.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업종이든 분석 가능하고요. 또 잘 모르시겠다, 여기서 찾기 힘드시면 여기서 검색 기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 삼겹살 전문점을 분석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음식, 대분류 음식에 중분류 한식에 소분류 갈비 삼겹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업종이 맞으면 선택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삼겹살 전문점들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분석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뭐 여러분이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보면 지금 분석이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나오죠. 지금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분석이 되는 동안에 제가 확인 일단 누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업종 시설 목록이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이 업종 시설 목록이 아마 제일 먼저 분석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보일 거예요. 지금 업종 시설 목록에 들어오시면 여기 선택 업종 업소 목록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분석하려고 갈비 삼겹살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업소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검색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 33개. 33개가 여러분이 하나씩 밑에서 눌러보시면 어떤 점포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선택한 영역 안에 총 여기 보니까 한양 한성 양갈비, 양꼬치, 화포식당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진짜갈비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남 돼지집도 보이고, 탐나 도야지도 보이고요. 또 원조 제주 흑돼지 전문점, 그 다음에 시골집 숯불갈비 생고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교대갈비집도 보이네요. 곰식당도 보이고요. 자, 이와 같은 고깃집들이 지금 여기에 표시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이 고깃집들을 지도에서 한 번에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전체 지도 보기를 누르시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선택한 영역에서 여러분이 삼겹살 고기 업종을 선택하셨으니까 그 고기 업체들이 주로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여기 업종 시설 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눌러서 들어가시면,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유사업종 업소 목록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한식 업종 중에서 유사한 업종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요. 그 업종들을 동시에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총 192개의 업종을 보실 수 있죠.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한식만 보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한정식만 보고 싶다. 한정식 하나 나오네요. 설렁탕집 하나 나오네요. 냉면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유사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냉면집만 보시고 싶다 지도에서 눌러보시면 냉면집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업종 시설 목록 잘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또 주요 집객 시설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집객 시설은 무엇일까요? 이걸 먼저 알고 보시는 게 좋겠죠. 여기 보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의료복지, 학교, 대형 유통, 문화시설, 여가오락, 숙박시설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리스트 보셔도 되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체를 끄고 공공기관만, 그래서 공공기관 7개가 여기 나타나죠. 요 안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몇 개 있나.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권 분석하실 때 금융기관의 숫자가 결국 그 상권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느냐, 아니면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병원과 관련된 기관들을 또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뭐 이런 주요 집객 시설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그래서 의료, 복지 같은 경우 우리 한번 지도에서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로 병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도로를 따라서 위치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안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뭐 성심 노인복지센터, 여기 치과가 하나 안에 있긴 하네요. 이건 뭐 전자담배니까 아니고, 여기 약국, 녹십자 건강증진센터, 뭐 이철 정신건강의학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권 내에 이런 업종들이 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구나, 이런 걸 또 보시는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번엔 기업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이나 단체가 여러분이 공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타깃 업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328개의 기업들이 여러분이 선택한 영역 안에서 본사를 가지고 있다, 뭐 점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죠? 마케팅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전체 지도 보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정말, 예, 상권 안에 아주 잘 안배되어서 기업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 사무실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오피스 상권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또 쉽게 아실 수 있는 정보가 바로 여기 업종시설 목록에 있고요. 야, 그러면 여기 아파트도 있을까 눌러보겠습니다. 예, 63개의 아파트가 이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가와 주택가가 아주 적절하게 잘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역시 이것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아파트들은 이쪽 대로변이 아닌 내부 쪽에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상당히 좋은 상권이다. 왜? 이렇게 주택가와 오피스가가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아주 최고의 상권이라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상권 평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이 됐네요. 자, 먼저 상권 평가부터 볼까요? 세 가지 정보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평가 종합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지역별 평가 지수 추이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상세 평가 지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분석 설정 정보. 여러분은 지금 서초구에서 교대역 8번 출구 쪽을, 요건 제가 아까 입력한 이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음식에 한식에 그 중에서도 갈비 삼겹살 업종을 분석했다. 분석할 시점은 오늘 날짜인 2월 29일이 표시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칸을 한번 보시죠. 상권의 주요 정보가 보이는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할 겁니다. 그냥 쓱 보고 지나가시지 말고요. 자, 내가 선택한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요 숫자들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교대역 8번 출구 쪽을 여러분이 선택하셨는데, 제가 선택한 거죠. 면적은 27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제가 선택한 영역이 27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뭐 이걸 평수로 환산하고 싶으면 3.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 안에 업소가 약 95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점이 484개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전체 업종 중에서 음식점의 비중이 몇 프로인지 여러분이 아시고 싶다 그러면 484를 959로 나누시면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계산기 앱을 실행시켜서 우리 한번 볼까요? 484 나누기 959 이퀄 하면 50.4 약
이걸 퍼센트로 환산하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0.504니까 50.4%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음식점이 50.4% 정도 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면 서비스 업종은 몇 퍼센트지? 뭐 역시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죠. 297을 959로 나누면 또 왜 서비스 업종이 몇 퍼센트인지, 도소매 업종이 몇 퍼센트인지.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건 고기 삼겹살이잖아요. 고기 삼겹살이 몇 퍼센트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우고 33개의 고깃집이 있는데 총 음식점이 48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약 음식점 중에서 고기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봅시다. 이 고깃집들의 평균 매출액이 7,96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깃집의 숫자나 이 평균 매출액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한번 고깃집의 총 수요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33 곱하기 7,965만 원. 그러면 단위가 만 원이니까요. 눌러봅시다. 그러면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약 한 달에 26억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26억 원의 시장에서 이 33개 점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뭐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곳도 있을 테지만 보통은 뭐 3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곳도 있고요. 또 장사가 안 되는 곳은요. 이 좋은 시장에서 뭐 한 달에 2, 3천만 원 매출을 올리기도 어려운 점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7,965만 원의 매출을 평균적으로 한 점포가 올린다고 가정을 했는데 건수가 평균 1,759건이라고 합니다. 즉 1,759건이 한 달 동안에 테이블이 그렇다는 것이죠. 건수니까 이게 테이블 숫자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우리 다시 지우고 7,965만 원인데 건수가 1,759건 이렇게 나누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게 단위가 만 원이니까요. 45,280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회 결제 금액이 평균값 이 지역은 약 45,280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사람들이 보통 한 45,000원 정도 먹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테이블이 한 달에 약 1,759건 그러면 이것도 역시 1,759건인데 만약에 30일을 영업한다고 가정합시다. 30일을 영업하면 하루에 테이블 수가 약 59개? 즉 59건이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루에 59건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59건이 한 달 동안 1,759건의 결제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7,900, 약 8천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 또 다시 그러면 8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약 7,965만 원이니까 만약에 하루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예, 하루에 약 평균적으로는 270만 원 정도 해야 이 상권 안에서 그럭저럭 중간엔 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억의 매출을 올리는 점포가 있거든요. 사실 이 안에. 그러면 그 점포는 하루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여기서 그냥 간단한 숫자만 보고도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인구를 한번 봅시다. 주거 인구는요. 아까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여기서 주거하는 인구의 숫자는 약 5,700명 정도 있다. 직장 인구가 근데 얼마입니까? 여러분 26,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인구가 거의 주거 인구의 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피스 상권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인구도 적정한 숫자가 있고요. 여기 더 재밌는 숫자가 또 뭡니다. 유동 인구는 하루에 약 6만 1000명 정도가 여기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여기에 와서 그 사람이 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된 인구일 수도 있고요. 여기 직장인, 뭐 주거 인구가 여기 측정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일 가능성도 이 숫자를 다 빼도 약 3만 명 정도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요. 자, 이 측정이 사실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냐면 SK텔레콤의 그 이동통신 정보를 이용해서 측정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계 수치는 맞습니다. 왜? 여기 그렇게 써 있거든요. 유동인구는 1일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만 1000명 정도가 여기서 오가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요 시설이 64개가 있습니다. 학교는 이 안에 없는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교통시설이 6군데 정도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주요 시설이 있다가 또 뭔지 아까 제가 그 리스트에서 다 봤잖아요. 이걸 나중에 이 주요 시설이 무엇이고 이 주요 시설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 앞에 나와 있는 주요 상권 정보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아실 수 있고요. 이 정보를 잘 가공해서 나중에 다른 상권과 비교해 보시면 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사이트, 시사점들을 발견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상권의 주요 정보를 가지고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종합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상권은 우리나라 1등급 상권입니다. 그걸 이렇게 지수화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월엔 72.1이었었는데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이번 달엔 요게 전월이니까 전월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다는 건 뭔가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걸 뭐에 의해서 산출한 거냐면요, 여기 성장성, 안정성, 영업력, 구매력, 집객력, 이렇게 5가지가 나오고 점수가 쭉 있는데 보시면 요거는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5개 항목이니까 각 항목을 2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성장성은 15.4점이다. 안정성은 11.4점이다. 영업력은 17.4점이다. 구매력은 16.4점이다. 집객력은 13.3점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구매력은 높고, 왜? 이게 2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지금 구매력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상권은 구매력은 높고 대신에 점수가 약간 떨어지는 게 뭐예요?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구매력이 뭐고 안정성이 뭔지를 알아야 이걸 또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선택한 영역과 이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서초 3동, 그 다음에 서초 9, 서울특별시와 이 지수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서울특별시 지수는 78점이에요. 그리고 시군구로 봤을 때 서초구는 점수가 별로 안 좋네요. 66점이에요. 그런데 서초 3등은요 77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 안에 교대역 8번 출구 쪽 우리가 선택한 이 영역은 71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수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좀 낮아요. 그리고 보면 또 전체적으로 지금 2019년 6월부터 2019년 7월, 이게 지금 11월 시점으로 현재 시점이 2019년 11월 시점이네요. 12월이 아니라. 그리고 전월은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매월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걸 또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고 있으니까 이 수치를 자세히 보시면 이 지역이 지금 100점 만점으로 상권을 환산한 점수로 볼 때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1등급은 70점 이상 나온 상권을 1등급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 아실 수 있고요. 여기 상세 평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제 요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 상권은 어땠죠? 구매력은 높은데 안정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이 구매력이 높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건 이건 정말 나쁜 거야. 그런데 또 봤더니요, 집객력도 별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진 않아요. 근데 또 성장성은 점수가 좀 높아요. 영업력도 안정성이나 집객력에 비해서는 점수가 좋아요. 그러면 이 각각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장성부터 봅시다.
성장성은 20점 만점에 15.4점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사실은 이게 높은 점수인지 낮은 점수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나중에 다른 상권하고 비교해 보시면 또 이게 높은 점수인지 낮은 점수인지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자세하게 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매출 증감률, 작년에 동월과 비교해서 전체 매출 규모가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이걸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요거는 전체 시장의 매출액이고요. 또 나머지 5점은요, 작년 동월 대비 가게당 매출 규모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요걸 각각 5점씩 해서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여기가 6.2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6.2점이 낮은지 높은지 사실은 잘 판단이 안 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상권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지역이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태이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겠죠. 상권의 매출 비중도 근데 5점 만점에 4.2예요. 상당히 높은 점수 같아요. 예상 성장률은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권이 상당히 매출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권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이 어림짐작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성장성이라는 건 매출 증감률, 상권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 즉 이건 전국에 있는 상권들에 비했을 때 상권의 매출 비중이 5점 만점에 4점이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다. 예상 성장률은 5점 만점에 5점이니까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 상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정성은 어때요? 좀 떨어지죠. 20점 만점에 11.4점 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변동성이 10점인데 10점 만점에 1.4점 밖에 못 받았어요. 변동성이라는 건 뭘까요? 옆에 읽어봅시다. 최근 월을 포함해서 12개월의 월별 점포 수 변동률 5점으로 계산했고요. 12월 월별 매출 변동률, 즉 점포의 변동률과 월별 매출의 변동률이 1.4점 밖에 안 나왔다는 건 이게 사실은 많이 점포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많이 망해서 새로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막 성장을 하니까 새로운 점포들이 계속 늘어나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의 매출들이 월별로 잘 되는 달은 높았다가 안 되는 달은 안 됐다가, 이게 변동폭이 크면 이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상권, 이거 변동성은 좀 크구나, 이거 위험한 상권이구나. 하지만 뭐 어쨌든 변동성이 크다고 꼭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 경쟁력이 있는 점포들은 여기서 계속 성장하면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걸 보니까 운영 연수가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이 망한다기보단 이 변동성이 지금 최근에 점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매출들이 잘 나온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여기에 뭔가 막 새로운 점포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휴폐업률도 보니까 그래서 5점 만점에 5점인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점수가 뭐가 안 좋죠? 변동성이 심하니까 안 좋아서 지금 안정성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성 점수가 낮다고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 변동성과 운영 연수와 휴폐업률 점수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낮은 게 꼭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또 아실 겁니다. 영업력 봤더니 20점 만점에 14.7점인데 여기 보니까요, 기간별 매출 편차 빵점이에요. 그런데 공급 대비 수요는 10점 대비 9.9점이에요. 이건 뭐냐? 여기가 공급 대비 수요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장이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점포별 매출 편차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고민이 필요한 점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 편차 큽니다.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사가 잘 되는 점포들은 상당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장사가 안 되는 점포들은 되게 낮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매출 편차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건 다른 상권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다 좋은 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 기간별로는 거의 빵점이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월별 매출 편차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일별로도 매출 편차가 크다는 얘기고요. 시간대별로도 매출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이걸 보고 이 상권 공급 대비 수요, 즉 수요가 많다. 좋은 상권이다. 매출 편차도 점포별로 다른 데에 비해선 크지 않다. 좋은 상권이다. 그런데 기간별로는 즉 월별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매출 편차가 심하니까 이거 잘 분석을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우리가 아까 구매력 점수가 높은 상권이라고 그랬어요. 왜? 20점에서 16.4점이니까 다른 점수에 비해서 유난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소비 수준이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즉 소비 규모가 상당히 세다는 얘기입니다. 건당 매출 금액은 별로 아주 높지는 않아요. 즉 7.5점 만점에서 3.9점이니까 건당 금액은 결제 금액은 뭐 중간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권의 매출 규모는 그런데 면적당 매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7.5점 만점에 7.5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 자꾸 이제 머릿속에 조금씩 여러분이 감이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뭘 기준으로 이거 지금 고깃집들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집객력은 20점 만점에 13.3점이다. 자, 유동인구가 10점 만점에 8.8점이고요. 배후 주거인구가 살짝 낮은 점수를 받고 있죠. 즉 주거인구의 영향력은 아주 크지는 않다. 하지만 직장인구는 그거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요. 배후의 직장인구나 주거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중요한 타깃팅 해야 될 고객들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 지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석 보고서의 첫 번째 상권 평가만 가지고도 이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 그냥 몇 쓱 보면 이거 갖고는 뭐 별로 이렇게 특별히 내가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 크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여러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준 데이터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 기준 데이터가 직장인구는 2019년 6월 거고 나이스 진위 데이터 거, 그 다음에 주요 집객 시설은 2019년 12월 거고 이건 각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고요. 유동인구는 SK텔레콤이 2020년 1월에 제공한 데이터네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볼 매출액은 카드사로부터 받은 거고 2019년 11월 맞네요. 2019년 11월 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액을 계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기준 데이터도 보시면 기준점이 언젠지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분석한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출력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력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뭐 기왕 얘기한 거니까.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 출력을 지금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프린터로 출력하실 때요. 여기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 보시면 이 보고서를요. 여러분이 원하는 PDF부터 엑셀, 그 다음에 워드 파일, 그 다음에 PPT 또는 HTML, 그 다음에 아니면 이미지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문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장하셨다가 나중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파일로 이 여러분이 분석한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지만 자기의 분석 이력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분석했던 것들은 언제든 재열람하실 수 있고 아니면 파일로 출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요 1편은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2편에서 업종 분석부터 나머지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